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르투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이 가을 잘 즐기고 계시죠?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가을 같은 그런 날씨잖아요. 네, 날씨가 흐리긴 한데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너무 덥지도 않고 추운 것도 아니고 네. 네, 참 적당한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일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낮 시간에는 딱 우리가 느끼기에 체감 온도가 참 좋다 이런 네, 생각 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강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이제 주로 만성적인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융통성이 부족해서 네.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강박성. 딱 들으면 뭔가 그 단어 자체부터가 뭔가 네. 이렇게 느낌이 뭐 쪼여오는 그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맞아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때 강박성을 느끼게 되는지 또 네. 삶 속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런 강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네, 흔히 주위에서 이제 강박성도 아주 심한 분들도 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삶에서 좀 어느 정도 있는 강박성 때문에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주위의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박성이 이제 강박적인 사고가 있고 강박적인 행동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 씻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도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점검하는 불을 내가 켜놓고 나왔나, 네. 나 끄고 나왔나, 이렇게 네. 가스 오븐 같은 거라든지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점검하는 거, 수정하는 거, 네. 무조건 조금이라도 이제 삐뚤어져 있으면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되고, 네네. 씻는 문제도 그렇고 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강박적인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좀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네. 그 지금 하나씩 설명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강박성이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실 때 네. 저도 한 항목씩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지금 막 떠올랐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아주 심한 분도 있고요. 네. 네, 아주 심한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좀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되고 심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도 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습관 때문에 강박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가족들과 문제가 생긴다든지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네. 한번 좀 심각하게 네. 사실은 좀 돌아보시고 좀 이제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삶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방법으로 노력으로 어떤 치료로 고쳐질 수 있는 네, 거죠?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틀리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심하지 않은 정도지만 삶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네. 충분히 또 고쳐야 되고요. 또 네. 고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강박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뭐 딱히 하나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라온 어떤 환경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네. 현재 어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강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더 예를 좀 들어드리면 네. 어떤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항상 그 강박성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항상 나는 항상 아프다 라는 얘기를 달고 사신다든지 네. 뭐 나는
몸매에 대해서 강박성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뚱뚱하지 않은데 계속 난 뚱뚱하다고 생각하셔서 네. 그 자기 먹는 거와 몸에 대해서 굉장한 강박성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박성을 보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쇼핑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박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네. 무조건 사야 돼. 네. 예, 그다음에 또 나는 무조건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항상 달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만성적인 걱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에 대한 집착. 예, 한번 누구한테 이제 과거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옛날에 어디 휴가를 갔는데 남편이나 뭐 아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서 굉장히 그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그게 나중에 계속 관계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강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강박성이군요. 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것도 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못 믿겠다는 거죠. 어디 갔다 왔는지, 그다음 어디 뭐 누구랑 만났는지, 네. 이제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노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주의를 전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그냥 거의 노라고 네. 대답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강박성을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강박성이 운전할 때 분노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 갑자기 막 화가 이렇게 네네, 나는데 맞아요. 강박성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갑자기 확 끼어들어도 막 뭐 욕이 나오거나 기분 나빠서 이렇게 기분 나빠지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따라간다든지 맞아요. 예, 추적한다든지 레이스를 펼친다든지 계속 욕을 한다든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강박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삶에 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강박적인 어떤 증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뇌에 우리가 보통 인지적 융통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지적 융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고 그다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지적 융통성인데 이제 사람이 이게 있으면 인지적 융통성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강박성을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강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지적인 융통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뭐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또는 네. 상관이 바뀐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그렇죠. 주위의 동료가 바뀐다든지 뭐 타주로 이사를 가든지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바뀐다든지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인지적인 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런 강박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인지적인 융통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만 몰입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것만 고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생각을 잘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하는 스타일도 이런 강박성이 있을 때 어떤 좀 인지적인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최신 정보가 온다든지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지만 네. 누가 이렇게 옆에서 조언할 때 그것도 한번 뭐 일리는 있는 말이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라고 해서 고려해 볼 수 있고 또는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는 예, 거예요. 근데 이런 인지적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주로 강박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단적이고 경직돼 있고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만 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꽂히는 거죠. 이제 한 곳에 꽂혀서 아.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거 하나에 꽂혀서 만성적으로 계속 걱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조건 노라고 얘기한다든지 다른 거는 이것만 옳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로 잡는 거라든지 이런 네. 것도 손 씻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네. 하나에 꽂혀서 전혀 다른 것을 보기 힘든 아. 그런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아.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별로 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제 융통성이 없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이 다 강박적으로 가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본인의 삶에 많으면 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우리가 인지적인 융통성이 부족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융통성이 부족해서 강박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겠죠. 그쵸. 예, 같이 일하는 사람도 너무 피곤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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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피곤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시는 것 중에서 뭐 걱정이나 집착 이런 네. 과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좀 심리적인 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강박성도 있는데 또 물건 같은 거 우리가 보이는 그런 거에도 또 집착을 하는 네. 그런 거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생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어떤 생각이 계속 플레이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심한 분들은.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뭐 어디 나가 있으면 지금 누굴 만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융통성이 없이 계속 강박적으로 가고 그다음 집안에 뭐 있는 것도 집안에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집안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인 생각이 있어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생각이 계속 플레이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눌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요, 교수님, 그렇게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조금 어느 정도나 그런 걱정이나 생각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좀 정도가 심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인식을 잘 못하죠. 못하고 있어요? 예, 못하고 네. 있죠. 왜냐면 뭐 본인이 뭐 약간 뭐 나는 뭐 좀 깔끔한 편이야. 정리정돈 잘 하려고 하는 편이야. 그리고 좀 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네. 좀 강하게 믿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본인이 많이 융통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사실은 강박성이 그렇군요.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네. 못하죠. 만약에 그 분이 그 강박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깨닫는다면 사실 좀 고쳐봐야 되겠다 노력을 할 텐데 본인이 좀 스스로 깨닫지를 네. 못하는 그런군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저희 오늘은 강박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강박성이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세하게 왜 생기는지 또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거를 보이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너무 심한 강박성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의 삶이 불편할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사실 좀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사실 있죠? 아주 심한 경우는 네. 사실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방법까지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삶에 불편함을 줄 정도의 어떤 강박성을 가지고 있다면 네.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되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박성하고 이제 인지적인 어떤 융통성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고 이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제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이고, 한 가지에 이제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주로 집착하는지 주목하고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주로 집착을 많이 하는지, 예, 그걸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에 강박적인 증상이 딱 있으려고 할 때 주의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집착적인 생각, 행동이 막 이렇게 들 때 주의를 전환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어떤 사고가 계속 뭐 반복되어질 때, 그때 이제 뭐 갑자기 하나의 좋은 예는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어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어떤 나쁜 생각이 막 들 때, 그때 내가 지금 또 강박적인 생각이구나, 딱 생각이 딱 이렇게 알아채고 주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서 갑자기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어선다든지, 네. 막 누워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딱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청소를 시작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그다음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맞는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면 적어도 그 순간에서는 그 강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한 사람들은 계속 그 생각에서 다람 쳇바퀴 돌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한 사람들은 마치 내 안에 어떤 재생되는 플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나쁜 생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만성적인 걱정이라든지 네. 이제 염려라든지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책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집안에서 우리가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집안에만 있고 막 그럴 때 또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혼자 그럴 막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네네, 되니까. 네. 네, 그럴 때 나가서 산책한다든지, 뭐 혹시 뭐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계시다면 애완동물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놀아준다든지, 네. 또 뭐 묵상, 앉아서 자기만의 혼자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묵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익숙하시다면 네.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고를 막 다 쓸어내버리는 빗자루를 연상하신다든지, 아. 예, 그런 게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지우는 듯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강박성을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사실 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는 강박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이 볼을 못 때리면 어떡하지? 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계속 들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강박성이거든요. 계속적인 염려, 나 못할, 실패할 거야, 잘 못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 뭐 이제 계속 들 때, 그럴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들을 없애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계속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그런 거를 없애고 또 좋은 쪽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네네.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한 단어를 생각해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하고 싸우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자동적으로 노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자녀가 이제 부모님한테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사줘라고 하면 생각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no,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반대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예,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무조건 예스 하시는 예스. 분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이제 두 분이 이제 밤에 이제 서로 잠자리에 드실 때 이제 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이제 좀 뭐 성관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럴 때 음.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노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걸 얘기하신다면 네.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어떤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일단은 노부터 말하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직장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될 안 텐데. 되는데 예, 그런 물론 뭐 밑에 있는 분들이 위에 분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좀 위에 상사라든지 동료 같은 좀 그런 관계에 있을 음. 때 이제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너무 쉽게 노를 해서 예,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때는 사실은 좀 그때는 이제 깊게 숨을 이렇게 좀 들이마시시고 한 3초 정도 그대로 이렇게 좀 숨을 참고 계시다가 네. 5초 정도 숨을 천천히 이렇게 내쉬세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그런 루틴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심호흡을 좀 한 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원하는 건지 원하는 게 아닌 건지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하는 연습을 네. 좀 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음. 무조건 딱 들었을 때 바로 노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이제 보통은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숨이 굉장히 가쁘고 굉장히 이게 살아가는 템포가 너무 빠르거든요. 네. 빠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호흡을 좀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를 약간 바꾼다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고 막 정신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끊임없는 어떤 생각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정신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환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러니까 심호흡이에요. 아. 그럴 때 잠깐 이렇게 잠깐 멈춰서 숨을 쉬고 3초 정도 약간 멈추신 다음에 5초 정도 이렇게 천천히 내뱉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약간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집착하고 있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아, 종이에 직접 적어보기. 네, 종이에 쓰는 순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구체화돼요. 네. 구체화되고 객관화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네. 보통 일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삶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나 끊임없는 염려나 어떤 행동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집착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특히 이제 걱정거리 같은 경우 걱정거리를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걱정이 뭔가를 적어보고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따로 적어보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let go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보내고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네. 강박적인 생각들이 들면 이유 없이 그냥 그 생각이 계속 자기 속에 맴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으실 때 좀 더 객관화가 되고요. 좀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네. 맞아요. 적는 방법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머릿속에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걸 사실 적으면 이제 눈으로도 보이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객관화가 되고 네. 또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이나 뭐 집착들 이런 것 중에 사실 어떤 뭐 두려움 이런 것 중에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괜히 네, 내가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 없이 그냥 네. 드는 생각들도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인데 아까 노라고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딱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하지 말고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요지만 뭐 잠깐 얘기를 하고 뭐 조금 주제를 바꿔서 만약 어떤 주제에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주제에 너무 몰입이 돼 있다면 네. 주제를 잠깐 바꿨다가 음. 다시 좀 다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다 좀 더 이렇게 긴장이 좀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의 주제에 가지고 너무 몰입을 하면 그 주제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잠시 다른 주제로 잠시 넘어갔다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이 네. 기도문은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넘어온 기도문인데 네. 근데 미국 안에서는 종교에 상관없이 이 기도문이 상당히 유명해요. 예, 아. 그래서 특히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 이게 네. 주로 중독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로 이 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실제적으로 많이 암송하고 그다음 어. 많이 읽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기도문을 네네 읽고 읽고 예 암송하는 읽고 네. 이제 하면은 왜냐하면 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실 그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 뜻대로 무조건 돼야 되고 꼭 이 방법대로 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 고립되어진 어떤 집착이기 때문에 네. 이 기도문을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중독자 그룹이라든지 어떤 치료 그룹에서는 이 기도문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아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교수님 제가 소개해 한번 읽어 주시죠. 드릴까요? 네. 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글에서 찾으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걸 네.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면요.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그래요. 네. 어 자,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저자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도문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강박성에 고통 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도문을 실제적으로 많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권해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네. 읽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자기가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음. 자기가 모든 것을 어떤 조종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음. 어떤 이제 초월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한테 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다 맡기는 거죠. 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맞아요. 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실제적으로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이 평온을 비는 기도 지금 교수님께서 읽어주실 때 들으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네.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 let go. 그것이 예.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흐르도록 그렇게 좀 손에서 내 버려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종천 교수님 강박성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꼭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에게 맡기거나 또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 좀 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이렇게 떠나보내는 연습들, 아까 말씀드린 팁들을 좀 잘 사용하셔서 좀 강박성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한 초대석이었습니다. 교수님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